저는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사공리의 사위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의 사위에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정말 전라북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예, 정말 제2의 고향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민주화의 수부라고 할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주가요. 예. 그래서 항상 서울에 있으면서 마음의 빛도 지고 있고요. 역사의 주요 고비고비마다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몸던져 싸우신 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말이죠. 저는 사실 우리 안혜옥 회장님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에이 설마. 물론 결국에는 승리는 못하셨지만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왔다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쇼크 때 이런 쇼크를 과연 또 받을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아니, 우리 안혜옥 회장님 고향이 경상북도시고 또 전주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계신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정치 경험 없으시고요. 그런 우리 안혜옥 회장님이 10%를 받았어요. 국민의힘 후보보다도 2%포인트나 더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혜옥 회장님이 하신 게 뭡니까? 윤석열이 개새끼야! 이거 말씀하신 건 정부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개새끼야! 라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 안혜옥 회장님입니다. 오늘 또 윤석열을 도축하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야, 제가 저런 앞에서 제가 감히 명함도 못 내밀 그런 강력한 포스를 보이고 계십니다. 역시 전주다. 전주는 역사가 나를 대신해서 얘기해달라고 할 때 가장 앞장서서 시대를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전라북도를 찬양하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농담 아니고요. 정말 진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라 꼬라지 엉망진창된 거야 일상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요즘 러시아, 중국, 아니 가만히 있는 그들을 왜 가가지고 주먹질을 합니까? 왜 삿대질을 합니까? 왜 욕을 합니까? 요즘 윤석열 이렇게 계속 쉴드 치는 인간들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좋아, 윤석열 사랑하는 건 내 인정은 하겠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러시아를 공격하고 중국을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데? 뭔 이득이 있어야 그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답하는 놈을 내가 한 놈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한때 우리의 그 수출 4분의 1을 받아준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 국민 95%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하면 한국을 꼽아요. 이렇게 사이좋고 또 오가는 것도 많은 이런 러시아, 중국을 왜 원수로 만듭니까? 윤석열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에만 16만의 교민이 사시고 160개 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함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무기 지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가지고 적성국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러시아 내 자산이 동결된다면은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제1호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는 윤석열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면서 왜 거래처에 가가지고 술주정 부리고 거기서 오줌을 쌉니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일생에 도움이 안 되니 도축을 하는 거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이 개새끼야! 라고 말씀하신 안혜옥 회장님의 그 분노를 제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윤석열을 몰아내자. 예. 자, 여러분, 안혜옥 회장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윤석열이 개새끼야! 라고 안혜옥 회장님 말씀하셨어요. 예. 자,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목사긴 하지만은 무슨 예언자 선지자 아닙니다.
그 역대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의 발끝에 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자기가 선지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전모식이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가짜예요. 사이비예요. 예. 자,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이길 길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리고 생각을, 행동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꺼내서는 안 될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여러분, 한반도에서 뭐 국지전 벌어지면 그 국지 안에서만 전쟁인 줄 아십니까? 전면전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게다가 아무런 정부적 감각,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아무런 관념이 없는 저자는 확전에 확전을 더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걔는 생각이 짧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모자란 사람인데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 속내가 다 들여다 보여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진다면은 전방후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300년에 걸쳐서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950년 전쟁 벌어지고 이제 80년 다 돼갔는데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막읍시다.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윤석열이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을 끌어내자! 윤석열을 박살내자! 예,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치의 변희재 대표입니다. 변희재! 전주에 굉장히 자주 왔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안티조선 운동을 20년 전에 하면서 여기 전북대에 안티조선의 그 상징적 인물 있죠. 다 아시는 분들. 강준만 교수 만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이 왔죠. 예, 수시로 언론 포럼 때도 왔지만은 그냥 사적으로 강준만 교수하고 이렇게 뭐 저녁하러도 올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요즘에 강준만 교수가 이렇게 윤석열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난 솔직히 안티조선 운동의 원년 멤버로서 여기 양윤석 박사 와 있죠. 우리 다 안티조선 우리 동지들인데 왜 진중권하고 강준만 요 둘만 윤석열을 좋아하는지 납득이 안 돼서 한번 전북대 한 번 더 쳐들어갈까 지금 좀 고민 중에 좀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전주에는 또 이번에 안혜옥 선생이 출마하셨을 때 뭐 하루지만 제가 지원 유세하러 왔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 분들 왜 전주는 광주 같은 정치 1번지가 안 됐을까? 실제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전주의 그 교수 나이 기자분들. 그래서 안혜옥 선생을 당선시키면은 한 번에 그냥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될 거다. 그거에 좀 기대를 갖고 야 전주가 한번 앞장서 가지고 정말 대구든 뭐 부산이든 뭐 서울이든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는 분들의 한을 전주가 풀어주자. 그래서 안혜옥 선생 찍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10% 득표에 나왔는데 다들 그 썩어 빠진 제도론권들이 다들 깜짝 놀랐는데 아마 우리 같이 선거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유 조금만 더 찍어주지 그 생각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는데 뭐 조용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안혜옥 선생이 당선됐으면요 윤석열이 벌써 짐 싸고 있었을 겁니다. 이 시간대. 자 저랑 김영민 목사는요 윤석열 취임하기 전부터 퇴진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볼 것도 없었던 거예요. 저 인간은 대통령을 잘하니만 더 볼 것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검사 중에서 제일 나쁜 짓 많이 한 검사였거든요.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거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서 거기서 선택하기 때문에 이자가 의사든 기자든 교수든 뭐든 그 직업을 똑바로 수행한 사람들이 대통령 돼야 되는데
검사 시절 한 일이라고는 맨날 술 먹고 증거 조작하고 사람 위증교사하고 이런 짓밖에 안 한 범죄자 중에 범죄자인데 이런 자가 대통령 되면 어떤 일 하겠냐. 제가 이걸 보수 진영에다가 무진장 떠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때 저를 포함한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때 바로 보수 인사들이 아까 강민구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윤석열을 타도하자 저희랑 다 같이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보수 인사들이. 조작날조 수사밖에 모르는 놈이 대통령 되면 어떤 꼴 되겠냐. 국민 안전은 파괴되고 외교는 파괴된다.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의사야. 근데 의사가 맨날 조작해가지고 환자 뒤집어 씌우고 돈이나 먹어. 이런 인간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자가, 그리고 본인이 나쁜 놈인 걸 너무 잘 아는 자가 대통령 됐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정말 이 국민들의 피해가 가는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아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태원 유족분들, 제가 이제 분노하는 거는, 아니 아직도 이태원 저는 거의 참사를 넘어서는, 잘못하면 저거는 살인 방조가 될 수 있는 이 정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지금 특검법 하나 통과가 안 된다? 민주당 지금 169석에 이게 얼마나 우라터질 일이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계속 거짓말 가가지고 이제 외교까지 가서 거짓말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바깥에 벌어지는 일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검찰총장 때 증거 조작하는 거는 피의자 한두 명만 그냥 죄 없이 끌려가는 건데 그런 짓을 그냥 전 세계 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뭐겠어요?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저놈이 무슨 사고 칠지 우리가 무서워서라도 하루빨리 끌어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169석의 그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있는데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정권이 저렇게 거대 야당이 있는데 저는 도저히 민주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윤석열이 4.19 때 떠든 얘기 있죠? 저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10번 20번 다시 읽어보니까 자기가 한 짓을 막 떠들고 있더라고. 가짜뉴스 유포, 폭행, 협박. 한마디로 뭐냐, 내가 깽판 쳐도 너희 국민들 4.19 할 엄두 내지마, 이 소리도 들리더라고. 아, 이건 무슨 얘기냐, 윤석열을 끌어내는 거는 우리가 4.19 방식으로 끌어내야겠구나. 민주당 믿고 탄핵이 안 돼요, 쟤네들 가지고는. 그때 4.19도 야당이 워낙 시원찮았기 때문에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요,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에 윤석열하고 비슷한 놈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 한 몇십만 명 모여가지고요, 그날 바로 하야시켰습니다. 내려왔어요, 그냥. 자,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무서워서 못 살겠다, 저놈 때문에. 그놈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놈이 저지를 참사가 무섭다. 이제 점점 몰려들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국을 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한번 윤석열이 용산이든 아니면 이사했죠, 이제 저쪽 한남도 공간으로. 거기든 한 100만 명 정도가 포위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윤석열이가 무자비하고 웃기는 얘기예요. 무자비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요, 저 히틀러나 스탈린급 얘기하는 거지. 윤석열의 직업은 뭐냐? 조작날조 저지른 공무원이에요. 뭘 그냥 지가 그냥 막 사고치고 있을 뿐이지 국민과 한번 전쟁을 벌인다, 그럴 깜도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제가 진짜 이거 장담 드릴게요. 우리가 윤석열 내 집만 한 100만 명이 포위하면요, 술 줄게 내려오면은 내려옵니다, 진짜. 뭘 텐트를 들어붙여? 어림도 없어. 평생 술만 먹게 해주면 내려올 거. 우리가 특별법 만들어서 윤석열이만큼은 감옥에서 술 먹게 해주자. 당장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설할 때 이게 마지막에 구호 외칠 때마다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이걸로 안 돼. 도저히 단어가 안 떠오르다가 아, 이 단어구나. 윤석열을 도축하자가 정말 진짜 윤석열 때문에 잘못 저 이태원 참사 여러분들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윤석열 도축하자 그러고 이거 그냥 처벌해봐야 모욕죄거든요. 모욕죄 벌금 10만 원씩 냅시다. 네. 자, 윤석열을 도축하자. 윤석열을 도축하자. 안혜영 선생님은요 더 센 구호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용민 이사장님과 변희재 대표였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